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부모와 자에 대해서 알아볼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부모와 자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다루는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 주요한 내용은 우선 부부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 혼인 외로 출생한 자녀, 양자, 그리고 최근에 신설된 친양자 제도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엔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와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우선 민법상의 친자관계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민법상의 친자관계는 자연의 혈연을 기초로 하는 친생자관계와 법률상 친자관계인 법정 친자관계가 있는데요. 이를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친생자관계와 양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친생자관계는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로 다시 나뉘는데요. 이번 시간에 알아보실 것은 바로 친생자 중 혼인 중의 출생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혼인 중의 출생자를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혼인 중의 출생자는 다시 태어나면서부터 친생자 관계가 성립되는 생내의 혼생자와 소위 준정에 의한 혼생자로 구분될 것입니다. 준정이란 용어가 등장했는데요. 준정이란 용어는 우선 쉽게 부모의 혼인 외의 출생자이지만 부모가 혼인하면서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를 얻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내의 출생자는 다시 친생 추정을 받는 혼생자와 그렇지 못한 혼생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구분은 추정을 받느냐에 따라 친자관계가 있는지를 다투는 경우 소송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법률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친생자는 부모의 혼인 관계로부터 출생한 자를 말하며 양자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즉, 직접 낳은 자식이 친생자이고 입양한 자식이 양자입니다. 갑과 을은 2006년 3월경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한 부부인데요. 남편 갑은 H자동차 연구소에 근무하며 2007년부터 회사의 신차 개발 프로젝트에 전념하느라 거의 1년여를 지방의 회사 제공 숙소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을이 2008년 2월경 아이를 가졌고 12월경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갑의 아내는 자신이 낳은 아이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해 전혀 고민하는 눈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 갑은 아내 을이 잉태를 하였을 그 기간 동안 부부관계를 한 일이 없는 것을 잘 알고 이것을 남몰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갑은 2009년경 직장 선배 병에게 고민을 털어놓기에 이릅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갑과 을이 혼인 중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남편 갑이 아내를 믿지 못하여 생긴 배신감이 아주 클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아내가 낳은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할 텐데요. 아내의 태도가 문제가 되겠네요. 즉, 갑과 을은 혼인 관계에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 아이는 갑의 아이로 추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를 친생자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친생 추정을 받는 자와 그렇지 않은 경우 소송의 형태가 달라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내용을 함께 알아보시고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생자는 부모의 혼인 관계로부터 출생한 자를 말하며 양자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즉, 직접 낳은 자식이 친생자이고 입양한 자식이 양자입니다. 그런데 법은 혼인 중에 포태하여 낳은 자녀를 부의 자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혼인 전에 포태한 자는 혼인 성립 후에 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출생자, 즉 혼생자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혼인 중에 포태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혼인 성립의 날이란 원칙적으로 혼인신고의 날을 의미하지만 해석상 사실혼 성립의 날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한 후 200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사실혼 성립 후 200일 이후에 출생한 자는 친생자 추정을 받게 되며 뒤에서 설명하는 친생 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는 그 친자 관계를 다투지 못하게 됩니다. 친생자 추정을 받는 혼생자의 지위는 대단히 확고합니다. 즉, 친생 추정을 다투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엄격한 친생 부인의 소에 의해야 하므로 친생자 추정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에서 인지청구, 임의 인지 등을 할 수가 없고 별소에서 그 성결 문제로 친생 부인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친생자 추정을 받는 자의 지위를 다투려면 반드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만 하며 요건이 완화되는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이 친생 추정을 받는 자를 자신의 자녀라고 소송 외 또는 소송상에서 주장할 수도 없고 별개의 소송 절차에서 친생자라는 점에 대해 먼저 결론이 나야 하는 경우에 그 별개의 소송에서 친생 부인을 주장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친생자 추정의 효과가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일정한 경우 법은 이와 같은 친생자 추정의 효과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다음에서 보시겠습니다. 친생자 추정의 효과가 이와 같지만 외관상 부자관계가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호적에 의하여 획일적, 형식적으로 친생 추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혼인 중에 출생자라고 하더라도 남편의 자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처럼 친생자 추정을 인정할 수 없는 사유로는 부가 행방불명 또는 생사불명인 때, 부가 입대 중, 재감 중, 입원 중 또는 외국 체류 중인 때, 혼인이 파탄하여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별거 중인 때, 부와 자 간에 명료한 인종 차이가 있을 때, 부의 혈액형과 무관한 혈액형을 가지고 출생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혼인 중에 출생자라고 하더라도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이 경과하기 전에 출생하거나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하는 것이 불가능한 동거의 결여라는 외관상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의 추정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친생 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임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혼과 후혼으로 인해 친생 추정이 경합되는 경우 누구를 아버지로 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정하는 소, 즉 부를 정하는 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005년 민법의 일부 개정 시에 그동안 존재했던 6개월의 재혼 금지 기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혼하고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 자녀가 출생한 날이 후혼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이후이고 또한 전혼이 종료한 날로부터 300일 이내인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과연 누구를 아버지로 해야 하는가의 문제인 부성 추정 충돌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가사소송법에서는 소의 원고를 자, 모, 모의 배우자와 그 전 배우자로 정하고 있고 자가 제기하는 경우 모, 모의 배우자 및
전 배우자가 상대방이 되며, 모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전 배우자가 상대방이며, 전 배우자가 제기하는 경우 모 및 그 배우자가 상대방이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될 자 중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되 생존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게 됩니다. 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혈액형 등의 수검 명령으로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 검사를 받을 자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혈액형 등의 수검 명령을 통한 과학적인 검사에 의해서도 모의 배우자와 전 배우자 중 누가 자의 친생 부인지를 판단할 수 없고, 그렇다고 둘 다 친생부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의해 가장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로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를 정하는 소가 확정되면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며, 따라서 확정 판결 후에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가사소송법에는 조정의 성립만으로는 부를 정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생 부인의 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생 부인은 자가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하여 부의 친생자로 추정받으나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닌 경우에 그 친생 추정을 번복하여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차와 부인권자를 보시겠는데요. 이 부분은 2005년 민법의 일부 개정으로 약간 변화가 있었는데요. 친생 부인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판결로서 하게 됩니다. 부인권자, 즉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부 또는 처입니다. 2005년까지는 친생 부인의 소 제기권자로 부만이 인정되었으나 처, 즉 자녀의 모도 추가되었습니다. 자녀에게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없지 않지만 자녀에게는 친생 부인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 가지 확인하고 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친생 부인의 원인, 즉 친생 부인의 소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부인권자가 상대방에게 그 자녀가 상대방의 친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자녀와 모, 즉 어머니 사이의 모자 관계는 어떨까요? 네, 자를 출산한 모와 그 자 사이의 법률상의 모자 관계에 관해서는 모의 분만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고, 생모가 혼인 외의 자를 인지할 수 있는 것은 기아를 발견한 때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선 이 정도로만 정리해 두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계속해서 누가 소의 상대방인지와 출소 기간, 그리고 친생 부인권이 상실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친생 부인의 소의 피고는 부부 일방 또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모를 상대로, 또한 모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고, 또한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대개의 경우 친생 부인의 소가 제기되면 자녀는 매우 어린 경우가 많은데요. 통상 자녀는 미성년자여서 법률상 무능력자로 취급될 것입니다. 이 경우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인데 부 또는 모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특별 대리인이 피고가 됩니다. 이어서 출소기간입니다. 개정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하는 것인데요. 2005년 개정 전에는 부인의 소는 자 또는 그 친권자인 모를 상대로 하여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의 출생 즉시 자의 출생을 안 때, 즉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는 출생 즉시 자의 출생 사실을 아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가 만 1세가 되면 그 후에는 자기의 자가 아님이 분명한 경우에도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법리상의 문제 이전에 이를 발견한 당사자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는데요. 이에 1997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부의 인격권 및 행복 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개정 시까지 그 적용을 중지시켰는데요. 이어서 또 한 차례의 수정을 거쳐서 현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 즉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헌의 소지를 없앴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친생 부인의 출소 기간, 즉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과 관련하여 진정한 친생관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있었다는 것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생 부인권이 상실되는 경우와 법원에 의한 심리, 판결, 그리고 그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친생 부인권은 소멸합니다. 역시 2005년 개정 전에는 친생 부인 소송 종결 후에도 친생자의 승인은 할 수 있었으나 이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승인 후에는 다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친생자의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데요. 주의해야 하는 것은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부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승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승인은 성질상 명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은 가상소송법에 따라 혈족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검사를 받을 자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인 자에게 혈액 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 인자의 검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결국 자가 부의 친생자인지 여부의 종국적인 판단은 부의 생식 능력, 혈액형의 배치 여부, 포태 기간 중의 동거 사정, 기타의 모든 사실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되며 단지 처가 포태 기간 중에 다른 남자와 성적 교섭을 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 친생자임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주장하고 입증하면 되며 그 자의 실제 부가 누구인지까지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의 효력을 보면 판결이 확정되면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며 그 효과는 형성적인 것이며 제3자에게도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부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누구도 그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없는데요. 비록 생부라 할지라도 친생 부인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자를 인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지요? 친생자 추정의 효력이 대단하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한편 조정의 성립만으로는 친생 부인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도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친생 부인이나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은 어느 것이나 실제와는 다른 외관상의 친자 관계를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친생 부인은 부가 친생자 추정을 받는 자와의 친자 관계를 부인하기 위한 수단임에 반하여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은 친생 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이면서도 자가 부 또는 모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그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기재 내용을 바로잡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또한 양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친생 추정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친생 부인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지만 이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친생 부인의 소로 소를 변경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비로소 소를 각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지요. 그리고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가 친생 추정을 받는 자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더라도 일단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 판결의 대세효로 인하여 친생 추정은 깨어진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법률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 궁금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시해드렸던 사례를 함께 해결해 보면서 여러분께서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지요. 먼저 사례에서 갑과 을은 2006년 3월경에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률상의 부부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아내인 을이 2008년 2월경 아이를 포태하여 2008년 12월경 출산하였으므로 그 자녀, 여기에서는 사내아이인데요. 일단 갑과 을의 혼인 중에 출생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학습하신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아내 을이 포태한 시점이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이후인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따라서 아내가 출산한 자는 친생자 추정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갑은 회사의 신차 프로젝트로 인해 2007년부터 아내가 포태한 시점까지 아내 을과 동서, 즉 같이 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내 을과의 전화통화로 미뤄보아 아내 을이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만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아내가 출산한 자가 친생자 추정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볼 여지는 없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앞에서 배운 것과 같이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하는 것이 불가능한 동거의 결여라는 외관상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혼인 중의 출생자라고 하더라도 친생자 추정을 받지 못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그런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갑은 이미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갑은 동서의 결여 등 명백한 증거를 주장하여 친생자 추정을 깨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갑은 친생 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로도 친자 관계를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사실관계가 보다 구체적이지는 못하지만 일단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무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부부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는 친생자 추정을 받는다는 것,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구체적인 경우에 누가 부인지를 결정하는 법원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법률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